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 승인이 유럽연합의 문턱을 넘어 미국의 승인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하원이 국경 통제 실패를 이유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 탄핵안을 가결했습니다. 뉴욕 삼성거구 연방하원의원의 톰스 오지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지난 월요일 프리스턴에 소재한 뉴저지 주지사 관저에서 처음으로 설날을 축하하는 기념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주거비 상승세가 지속되며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 둔화세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석금 없이 풀려난 뉴욕시경 집단 폭행 용의자가 어젯밤 절도 행각을 벌이다 또다시 체포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3년여간 이어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 심사가 유럽연합 EU의 문턱을 넘어섰습니다. EU의 조건부 승인으로 이제 미국의 승인만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대한항공은 앞으로 미국 경쟁 당국과의 협의에 주력해 조속한 시일 내에 절차를 완전히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전상 기자가 전합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에 따른 초대형 항공사의 탄생이 임박했습니다. 대한항공은 2021년 1월 EU와 기업 결합 사전 협의 절차를 시작했고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 취합과 시장 평가 등을 거쳐 승인이 이루어졌습니다. EU의 이번 결정은 시정 조치안 이행을 전제로 한 조건부 승인입니다. 화물 부문에서는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 매각, 여객 부문에서는 국내 저비용 항공사인 티웨이 항공이 대한항공으로부터 유럽 4개 중복 노선을 이관받아 실제 운항을 개시하는 것이 조건입니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 부문 분리 매각을 위한 입찰과 매수자 선정 등 매각 직전까지의 조치를 마치면 매수자 적격성 등 이후의 최종 승인을 받게 됩니다. 항공업계는 대한항공이 늦어도 오는 10월 전까지 매각 준비를 마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화물사업 부문 인수 후보로는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 에어프레미아, 에어인천 등 국내 저비용 항공사 4곳이 주로 거론되고 있으며 이달부터 본격적인 매각 절차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객 사업의 경우 신규 진입 항공사로 지정된 티웨이 항공이 올해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인천발, 파리, 로마, 바르셀로나, 프랑크푸르트, 유럽 4개 노선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EU의 이번 결정은 화물 전용기를 운영하는 대형 항공사 간 합병에 관한 최초의 승인 사례로 앞으로 EU의 다른 항공사 합병 심사에도 벤치마크 격이 될 것으로 업계와 외신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EU의 조건부 승인으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은 미국 경제당국의 승인만 남겨놓게 됐습니다. 대한항공은 2021년 1월 기업 결합을 신고한 14개 필수 신고국 중 미국을 제외한 13개국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대한항공은 앞으로 미국 경쟁당국과의 협의에 주력해 조속한 시일 내 기업 결합 심사 절차를 완전히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결합되면 여객 부문에서 세계 15위 이내, 화물 부문에서는 세계 10위 이내의 규모가 될 전망입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하원이 불법 입국자 급증으로 인한 국경 통제 실패를 이유로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가결 처리했습니다. 미국 하원에서 현직 강요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된 것은 약 150년 만에 처음입니다. 정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화당이 다수인 하원이 마요르카스 장관의 탄핵안을 찬성 214표, 반대 213표, 단 한 표 차이로 통과시켰습니다. 미국에서 현직 강요에 대한 탄핵안이 하원에서 가결된 것은 1870년대 이후 약 150년 만이라고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공화당에선 투표에 참여한 의원 중 캠 벅, 톰 맥클린톡, 마이크 갤러거 3명을 제외하고 모두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지난 6일 진행된 마요르카스 장관에 대한 첫 번째 탄핵안 투표는 반대가 2표 차로 앞서며 부결된 바 있습니다. 마요르카스 장관의 탄핵 사유는 국경 통제 실패입니다. 공화당은 최근 몇 년간 남부국경에서의 불법 입국이 기록적으로 급증했다며 그 책임을 마요르카스 장관에게 돌렸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러한 시도가 탄핵 요건인 중대범죄와 경범죄에 해당치 않는다며 탄핵을 반대해왔습니다.
마요르카스 장관의 최종 운명은 상원의 표결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상원은 하원과 달리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확보하고 있어 최종 탄핵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11월 대선을 앞두고 남부국경을 통한 불법 입국자 유입 문제가 선거 쟁점이 된 상황에서 야당인 공화당은 바이든 행정부의 국경관리 문제를 지적하는 대여 공세의 맥락에서 이번 탄핵안을 추진해온 것으로 평가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투표 직후 성명을 통해 역사는 하원 공화당 의원들의 노골적인 당파성 행위를 지켜보지 않을 것이라며 비판했습니다. KBTV 뉴스 정지원입니다. 뉴욕주 연방 하원의원 제3선거구 보궐선거에서 탐 스와즈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이로써 민주당과 공화당의 의석 차이가 6석으로 좁혀졌습니다. 축출된 조지 산토스 전 공화당 의원의 자리를 놓고 다툰 이 선거는 민심을 앞서 읽을 수 있어 올 11월 대선의 리트머스 시험지를 불리고 있습니다. 전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주 하원의원 보궐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나선 톰 스워지 전 하원 의원이 공화당의 마지 필립 후보를 누르고 당선돼 이전 공화당 의석을 민주당으로 뒤집었습니다. 스워지 후보의 당선으로 연방 하원에서 민주당 의원 수는 213명, 공화당은 219명이 됐습니다. 이번 보궐선거는 공화당 소속이던 조지 산토스 의원이 거짓 이력과 선거자금 유용 등 비리 의혹으로 지난해 12월 제명되면서 치러졌습니다. 스워지는 산토스의 남은 임기 11개월을 일하게 됩니다. 온건파인 스워지 의원은 뉴욕 3선거구에서 2016년부터 3선 하원 의원을 지냈으며 2022년 뉴욕 주지사 선거에 도전장을 던졌지만 낙선했습니다. 그의 자리는 산토스가 차지했었습니다. 퀸즈 지역과 롱알랜드 나소 카운티의 놀쇼어에서도 폭설이 내리면서 당국이 운전을 자제하라고 경고를 내린 가운데 유권자들이 투표를 포기할 가능성이 높았지만 스워지와 필립 선거 캠프 모두 유권자들에게 라이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투표를 독려했습니다. 이번 선거는 11월 대선에서 겨루는 공화당과 민주당 측이 서로 문제 삼고 있는 이민자와 낙태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민주당은 뉴욕 지역 선전을 바탕으로 대선과 함께 실시될 하원의원 선거에서 하원을 재장악한다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필 머피 주지사와 타미 머피 여사가 지난 월요일 프린스턴에 소재한 주지사 관저에서 처음으로 설날을 축하하는 기념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1월 머피 주지사가 음력 새해 첫날을 뉴저지주의 공식 기념일로 채택하는 내용의 결의안에 서명한 이후 이뤄진 첫 기념 행사입니다. 현장에 김은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12일 저녁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중립적인 표현을 사용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 결의안은 지난달 초 주 상하원을 모두 통과했고 필 머피 주지사가 서명함에 따라 뉴저지주의 공식 기념일로 지정됐습니다. 이날 행사 진행과 기조연설을 맡은 박 의원은 미국 내 다양성이 가장 활발한 곳 중 하나인 뉴저지주에서 아시안의 대축제를 열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아시안들이 협력해 강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On the grounds of the Governor's Mansion, about to celebrate the first official Lunar New Year, a holiday steeped in tradition, significance for those of us in the AAPI community. This is a celebration of unity, family, culture, and tradition, and a collective joy not only for the AAPI community, but for all of us. And this is what New Jersey is about. 뉴저지 최초로 음력설을 공식 기념한 이날 행사에는 약 150여 명의 아시안 정치인을 비롯 비영리기관, 기업, 교육기관, 아시안 관련 단체 등이 모여 다양한 설날 문화를 소개하고 축하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1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지난해보다 3%대 초반 수준으로 둔화됐습니다. 이는 전문가들의 예상치를 웃도는 것으로 주거비가 물가 상승률 둔화세에 발목을 잡았습니다.
이는 연준의 금리 인하 시나리오에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전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노동부는 1월 소비자 물가 지수 CPI가 지난해보다 3.1% 상승했다고 밝혔는데 한 달 전인 지난해 12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보다 둔화됐지만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2.9%보다는 웃돌았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022년 6월 9.1%를 고점으로 기록한 뒤 둔화 추세를 나타내다 작년 6월 이후 3%대 초중반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 식품을 제외한 근원 CPI도 지난해보다 3.9% 올라 지난해 12월 상승률과 같았지만 전문가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전월에 비해서는 0.4% 올라 역시 전문가 전망치를 웃돌았습니다. 근원 CPI는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기 때문에 연방준비제도가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지을 때 상대적으로 더 주시하는 지표입니다. 노동부는 주거비가 지난해 12월보다 0.6% 올라 상승세가 지속되며 1월 CPI 상승분의 3분의 2에 기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거비는 CPI 가중치의 35%를 차지해 CPI 산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1월 CPI 상승률 반등은 연준의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감이 더욱 악화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시간을 갖고 인플레이션이 지속 가능한 방식, 즉 연준 목표인 2%로 내려가고 있음을 데이터로 확인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지난 1월 말 뉴욕시 타임스퀘어 인근에서 11명의 망명 신청자들이 뉴욕시 경찰관 2명을 집단으로 폭행한 뒤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해 공분을 샀습니다. 해당 폭행 사건에 가담했던 용의자 1명이 어젯밤 뉴욕시 퀸즈에 위치한 한 백화점에서 또 다른 절도 행각을 벌이다 검거됐습니다. 정주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욕시 맨해튼 타임스퀘어에서 뉴욕시경 2명을 폭행해 체포됐다가 보석금 없이 풀려난 망명 신청자 1명이 어젯밤 퀸즈 메이시스 백화점에서 또다시 체포됐습니다. 뉴욕시경은 다윈 고메즈 이즈큐엘이라는 이름의 용의자가 퀸즈 센터몰에 위치한 메이시스 매장에서 물건을 훔치다가 이를 제지하려던 안전요원을 공격해 체포됐다고 밝혔습니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어제 저녁 퀸즈 메이시스 백화점에서 물건을 훔치려다 안전요원을 공격한 용의자가 지난달 말 뉴욕시경을 타임스퀘어에서 폭행했던 무리 중 한 명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용의자 이즈큐엘은 물건을 훔치려다 안전요원에 의해 적발됐고 절도 행각을 제지당하자 안전요원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는 등 폭행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용의자는 $600 상당의 옷가지를 훔쳐 달아났으며 현재 강도 및 절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뉴욕시경은 당시 용의자가 다른 남성 2명과 여성 1명과 함께 절도 행각을 이어갔다며 공범 수배 중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말 맨해튼 타임스퀘어에서 망명 신청자 11명이 경관 2명을 폭행했지만 체포된 4명의 용의자가 보석금 없이 바로 풀려나며 맨해튼 지방검찰이 거센 비난에 직면했습니다. 보석 없이 풀려난 용의자가 또 다른 범죄를 이어가면서 여론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KBTV 뉴스 정지원입니다. SAT 주관사 칼리지 보도에 따르면 오는 3월 9일 치러지는 SAT부터 전국 모든 응시자는 디지털 방식으로 개편된 시험을 보게 됩니다. 응시생들은 노트북이나 태블릿 PC 등을 이용해 지정된 시험장에서 감독관의 참관하에 온라인으로 시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디지털 방식의 SAT는 시험 시간이 종전의 3시간에서 2시간으로 짧아지는 등 시험 형태가 크게 변경됐습니다. 읽기 시험의 경우 지문 길이가 종전보다 줄었고 수학 시험은 계산기 사용이 허용됐습니다. 성적 통보도 며칠 안에 이루어지는 등 대폭 빨라졌습니다. 브롱스 마운트 이든 북쪽 방면 4호선 지하철역에서 벌어진 총격 사건과 관련해 뉴욕시경이 용의자 2명의 사진을 공개하고 수배에 나섰습니다. 두 남성은 각각 보라색, 검은색 상의에 검은색 바지를 입었으며 모자를 썼습니다. NYPD에 따르면 총격은 10대들 사이의 말다툼에서 시작돼 두 무리는 오후 4시 30분쯤 지하철 안에서 다퉜으며 마운트 이든 역에 지하철이 도착해 사람들이 하차하자 갑작스레 10대 중 한 명이 발포를 시작했습니다. NYPD는 피해자 중 말다툼 당사자들도 포함돼 있어 불특정 다수를 향한 총기 난사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으로 35세 남성 피해자 오베드 벨트란 산체스는 결국 숨졌습니다. 뉴저지 전기요금이 오는 6월부터 지역별로 최대 8.6%까지 오릅니다. 이번 인상안에 따르면 오는 6월 1일부터 전력회사에 따라 3.6에서 8.7% 전기요금이 오릅니다. 한인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북부 뉴저지 지역에 전력을 공급하는 PSENG는 월 요금이 평균 $8 22센트 오르게 됩니다. 중부 뉴저지를 중심으로 하는 GCPL은 월 요금이 평균 $8 34센트 오릅니다. 인상률은 86%로 가장 높습니다. 전력회사들은 전력망 현대화 등 인프라 개선을 위한 투자를 위해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뉴욕시 보건국은 현재 시행 중인 일반 담배 흡연과 전자담배 사용 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식당의 야외 식사 공간에서도 담배 흡연과 전자담배 흡연을 금지한다는 내용입니다. 현 규정은 식당 야외 식사 공간에서 일반 담배 흡연과 전자담배 사용은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식당들은 야외 공간에 눈에 잘 띄는 곳에 반드시 흡연 구역 사인을 게시해야 합니다. 한편 뉴욕시는 2003년 블룸버그 시장 당시 바와 식당, 직장 실내 흡연을 금지했고 2011년 공원 내 흡연을 금지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바랍니다.